축산, 검협전. 28화. 20년 만에 재회. 청예검을 손에 넣은 여영구가 하산하고 사마귀를 본 소인이 지난 일을 회상하네. 다들 저희 집으로 모실 테니 옷도 갈아입고 식사를 하시지요. 자네랑 도균 먼저 출발하게. 우리는 곧 따라갈 테니. 두 사람은 이유를 묻기가 무엇하여 일단 물러나 먼저 출발했다. 방금 치열하게 대결했던 곳을 지나 큰 길에 접어들었을 때 허울의 지인과 마주쳤다. 허 선생, 강가에서 오는 길이요? 어쩌다 흠뻑 젖었소? 그쪽에 솥에서 김나듯 안개가 뿌옇더니 발이라도 헛디딘 것이오? 어쩐지 아침 내내 결투를 벌였는데 구경하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니 안개가 가려준 덕분이었다. 허울이 적당히 둘러대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벼랑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줌에 원혼, 소인, 여영구가 나타났다. 허울의 아내가 4년 전 세상을 떠났는데 다행히 남겨둔 옷이 많았다. 허울의 아들과 딸은 글 공부를 위해 친척 집에 보냈고 집안일은 나이든 고모가 봐주고 있었다. 허울이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사람을 불러 차와 술을 내오게 하였다. 그리고 고모에게 여영구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본인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원호는 익힌 음식을 일절 먹지 않았고 소인도 생식 위주로 조금만 먹었다. 주매와 도균은 주량이 센 편이라 잔을 채우기 무섭게 비우며 술과 고기를 마음껏 즐겼다. 여영구도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녀는 하산하기 전까지 고기를 끊지 못해 종종 사슴을 잡아 구워 먹곤 하였다. 원원이 가볍게 과일을 집어 먹으며 여영구를 불러 앉혀놓고 앞으로 생식을 하면서 소인에게 검술을 배우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매와 새해가 되기 전에 성도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검광을 타고 먼저 자리를 떠났다. 여영구는 청예검이 주매 손에 있는지 화가 난 사부가 거두어 갔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애만 태웠다. 소인이 이를 눈치채고 원혼의 뜻을 귀뜸해 주었다. 사매의 보검은 아주 귀한 법보이지. 사태의 진술을 전수받아 사매의 자질을 극대화하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야. 사태가 내게 보검을 맡기며 사매를 데리고 열심히 수련하라고 당부하셨어. 덕분에 내 거처가 적막하지 않겠어. 여영구는 사부가 보검을 두고 갔다는 말에 겨우 한시름 놓았다. 도균과 허울은 주매를 정성껏 대접하며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느라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반면 소인은 도균에게 궁금한 것이 있어 여러 번 말을 꺼내려 했으나 주매가 워낙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유별나서 끼어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실 도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허울과 여영구의 대결을 지켜보던 중 소인이 벼랑간 도균의 아명을 부르지 않았던가? 진즉에 묻고 싶었으나 한껏 흥이 오른 주매가 계속 술잔을 채워주며 권하니 그럴 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너무 답답했지만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술자리는 미시 정각부터 유시 초까지 이어졌다. 소인은 술과 고기를 전혀 먹지 않고 여영구는 본래 양이 작고 도균과 허울도 진즉에 배가 불렀지만 다들 한참 아랫사람이라 두말 없이 공손히 주매를 모셨다. 등불을 밝힐 즈음 거나하게 취한 주매가 몽롱한 눈빛으로 소인을 돌아보았다. 너희 남매가 헤어진 지 벌써 20해이구나. 곧 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여태 인사도 나누지 않고 무엇하느냐? 소인이 벌떡 일어서며 공손히 답했다. 진작부터 묻고 싶었으나 선배께서 한창 즐기고 계시니 감히 주응을 깰 수 없었습니다. 허허허. 그놈의 쓸데없는 예에 차릴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 털보 이원화처럼 구질구질한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핏줄이 다시 만났으니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 어서 이야기들 나누거라. 예, 감사합니다. 도사제, 붙인 함자가
외자로 주자를 쓰지 않나요? 도균도 벌떡 일어섰다. 맞습니다. 선친께서 주자를 쓰셨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소인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선친이라니. 고모부가 돌아가셨구나. 하긴 20년이 흘렀으니. 혹시 고모님은? 선친이 돌아가신 이듬해에 바로 따라가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척이 많지 않았는데 어찌 고모 고모부라 부르시는지 그 연유를 알고 싶습니다. 용관아. 사촌 누이를 알아보지 못하겠니? 19년 전 어느 눈 내리던 밤 너희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계모가 보낸 사람이 날 끌고 갔지. 설은 집에서 새야 한다면서 내가 울면서 나를 붙들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오겠다며 달랬었지.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내 누이 진소인을 잊었단 말이니? 도교는 그제야 그때 일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아, 외사촌 누님. 누님 아명이. 맞다. 옥리 누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어요? 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실이 된 계모에게 모진 학대를 받았어. 다행히 고모와 고모부가 나를 어여삐 여겨 너희 집에서 지냈던 거야. 그때 나는 12살, 너는 겨우 5살이었어. 당시 소인의 아버지는 이민족 치하에서 관리가 될 마음이 없었으나 계모가 밤낮으로 바가지를 긁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바꿔야 했다. 얼마 뒤 소인의 아버지가 산동 청주 지부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도균 집에서 지내던 소인을 데려갔다. 사실 아버지는 소인이 구박받는 것을 알고 도균 집에 양내로 보내려 하였으나 계모가 반대했다. 도균의 부모가 절개를 꺾고 이민족의 관리가 된 것을 비난할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며 소인을 데리고 떠났다. 이렇듯 이민족의 폭정과 억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의를 잃지 않고 가슴에 품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협도 많았다. 이들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 큰일을 도모할 수는 없으나 이민족 관리에게 핍박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곤 하였다. 소인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충의를 지키며 지냈으나 하인 하나를 잘못 들이는 바람에 큰 화를 당했다. 바로 도균 집에서 소인을 끌고 갔던 석승이란 자이다. 석승이 청주 지부의 간악한 관리들과 결탁하고 계모를 끌어들여 소인의 아버지를 속여가며 나쁜 짓을 일삼는 통에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명나라 종실 출신인 협승 초관이 나타났다. 무공이 뛰어난 초관은 야밤에 침입해 소인 아버지를 죽이려 하였다. 소인 아버지는 뜻밖의 초관과 안면이 있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제야 가족과 수하 관리들이 철저히 자신을 속였음을 알았다. 초관은 소인 아버지가 직접 부패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아랫사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가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한쪽 귀를 잘랐다. 그리고 석승과 간악한 관리들은 목을 베어 관부 법정에 매달았다. 하지만 백성의 원성이 워낙 깊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소인의 아버지는 아내를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민심을 다독이며 간신히 석승 사건을 수습했다. 그러고는 바로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떠났으나 화병이 나는 바람에 객사하고 말았다. 계모는 정실이 된 후에도 자식이 없었기에 장례를 대충 치르고 가산을 처분해 소인을 데리고 친정집이 있는 안휘로 향했다. 불행히도 도중에 도적들을 만나 계모는 죽고 소인은 억지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다. 마침 사천 민산 응옥봉으로 가던 우담이 소인을 구하여 제자로 삼았다. 우담의 제자가 된 소인은 면벽 수행 10년 만에 신검 합의를 이루었다. 그 후 사부의 명으로 하산하여 벽균암에 귀거하다가 2년 전 다시 사부의 명에 따라 한양 백룡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 벽균암은 취도인이 관리하며 여러 사백, 사숙, 사형제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했다. 20년 만에 재회한 소인과 도교는 한동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실 동생을 보자마자 낯설지가 않았어. 그런데 성이 도가라고 하고 귀 뒤에 난 붉은 사마귀까지 발견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아명이 튀어나온 거야.
그때 내가 돌아보는 것을 보고 확신했지. 바로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주 선배가 오셨고 또 영구를 살리는 일이 급해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 주 선배는 최고의 검선으로 손꼽히는 숭산이로 중 한 분이고 쉬이 제자를 거두지 않기로 유명한데 내가 주 선배의 제자가 되었다니 정말 큰 복이구나. 도교는 소인의 지난날에 가슴 아파하며 주매를 사부로 모시기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가만히 듣기만 하던 허월은 이제 도균도 훌륭한 검선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부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주매가 그 마음을 바로 알아차렸다. 하하하. 자네도 조만간 검선이 될 터이니 조급할 것 없네. 훗날 아미산 대결에서 자네와 영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자네가 나화상 질범의 제자가 되어야 백골전을 깨뜨릴 것이 아닌가? 나와는 인연이 아니고 곧 더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인데 어째서 그렇게 볼멘 표정이야? 허월은 중간중간 이해 못할 말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신도 검선이 된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 한데 미래의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공손히 물어보았다. 저를 잊지 않고 사제의 인연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유동에 응거한다는 제4부는 어느 문파 검선이십니까?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질범 말인가? 대단한 실력자이지. 특히 사악한 무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네. 내가 소개한 사람을 감히 거절해? 걱정 말게. 그럴 일은 없어. 다만 나보다 더 괴팍한 친구이니 조심하라고. 만약 못 견뎌서 박차고 나오면 이번 생에 더 이상 사부는 없을 거야. 허월이 황망해하며 얼른 허리를 숙였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 그래. 참, 소인아. 자은사 무리를 처단할 때 너도 빠지면 안 된다. 오늘은 늦었으니 영구를 데리고 백룡암으로 돌아가거라. 나도 도균을 데리고 청성산에 가야 하니 이만 헤어지도록 하자. 허월은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주매가 워낙 별난 성격이라 감히 붙잡지 못했다. 소인과 여영고는 백룡암으로 주매와 도교는 청성산 근편으로 돌아갔고 홀로 남은 허월은 삼유동으로 사부를 찾아갈 내년 봄을 손꼽아 기다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